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짜잔! 오늘은 더 뉴 아우디 S8 이게 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고? 4세대 아우디 A8의 고성능 버전인 아우디 S8입니다. 가격은 2억 5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S8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휠 베이스 모델인 만큼 딱 봐도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길이가 무려 5310mm, 앞뒤 바퀴 사이 거리는 무려 3128mm에 달한다고 합니다. 길이만 놓고 봤을 때 제네시스 G90보다 조금 더 큰, 그리고 G90 리무진보다 조금 못 미치는 사이즈긴 한데요, 수치보다 차가 좀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특히나 이 윈도우 몰딩이 아우디 A6와 똑같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이거 아우디 A6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네, 앞모습부터 아우디 S8의 디테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스포츠 익스테리어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아우디의 A8 롱휠 베이스 모델과 동일합니다. 대신에 곳곳에 블랙 포인트를 입혀서 차별화한 게 아우디 S8의 특징인데요, 일단 이 전면부에서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테두리와 이 범퍼 하단부에 블랙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인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했고요. 여기 또 빨간색 컬러가 들어간 아우디 S8 로고가 있어서 이 차가 고성능 모델이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가실게요. 측면에서 봤을 땐 앞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좀 더 차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듭니다. 수치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디테일적인 부분도 살펴보면 일단 아우디 고성능 모델의 상징, 이렇게 사이드 미러 커버에 알루미늄을 발라놨고요. 그리고 이 윈도우 몰딩과 측면 하단부에 이 부분도 블랙 포인트를 입혔습니다. 참고로 아우디 A8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그리고 이 윈도우 몰딩에 반광 재질의 크롬 장식이 들어갑니다. 바퀴도 한번 보실게요. 휠은 A8보다 한 사이즈 큰 21인치 5 더블 스포크 스타의 휠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레드 컬러로 마감한 붉은색의 캘리퍼가 들어가서 조금 더 고성능 이미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을 달고 있습니다. 이 타이어 말고 피렐리 P0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 아우디 최신 모델들의 이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S8에서는 이 캐릭터 라인이 아주 도드라집니다. 이 보닛 상단부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살짝 접어놨어요. 살짝 접혀 있어서 측면에서 이 포인트가 상당히 예쁩니다. 이 리어 팬더를 거쳐서 트렁크까지 캐릭터 라인이 쭉 이어지는 모습, 이런 디테일들이 아우디의 매력이 아닐까, 은은한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고?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에서도 역시나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 가로로 쭉 이은 테일램프 사이에 원래 이 부분이 크롬바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크롬바 대신에 유광 블랙을 입혀서 이 테일램프 장식을, 테일램프 디테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역시나 S8 로고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S8 전용의 디퓨저를 달고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이미지를 내고 있고, 이 듀얼 트윈틴 머플러가 있어서 이 차의 럭셔리한 이미지, 이 차의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담아냈습니다. 참고로 최신 아우디 모델들이 이 가짜 머플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차는 뚫려있는 진짜 머플러입니다. 네, 인테리어에 들어가기 앞서서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면 에어 서스펜션이 올라갑니다. 보이시나요? 되게 빨리 올라가요. 아마 탑승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차체를 조금 들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고스트 도어 클로징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안쪽 구성도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한번 도어 쪽부터 살펴보시죠. 아우디의 플래그십 모델, 그 중에서도 고성능 모델을 지향하는 S8답게 도어 쪽부터 상당한 고급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상단부, 암레스트, 이 하단부까지 발코나 가죽을 아낌없이 발라놨고요. 카본 패턴도 이 부분과 이 아랫부분까지 두루 쓰였습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부분은 이렇게 통짜 알루미늄을 썼는데 작동감이라든지 소재면에 있어서 상당한 고급감을 자랑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작은 수납함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엄마 몰래 담배 숨길 때 딱 좋을. 이게 뭐고? 이 수납 공간 안쪽까지 플로킹 처리를 아낌없이 발라놨습니다. 네, 그리고 아우디 S8의 경우에는 스포츠 컴포트 시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장도 전부 알칸타라로 마감을 해놨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시보드 상단부, 대시보드 하단부까지 가죽을 아낌없이 발라놨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아우디의 최신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A6와 거의 흡사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센터 페시아에는 카본 인레이를 발라놔서 고성능 모델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동을 걸면
네, 이렇게 송풍구까지 팝업이 됩니다. 이렇게 송풍구가 올라오는 게 아우디 A8 그리고 더 뉴 S8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우디 버추얼 콕핏 플러스로 일컬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듀얼 스크린으로 마련된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최신차 느낌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뿐만 아니라 햅틱 반응까지 있어서 물리 버튼이 사라지는 이런 트렌드 속에서도 직관성을 그나마 잘 유지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튀어나온 건 뱅앤올롭슨 스피커인데요. A8과 S8 모두 뱅앤올롭슨 어드밴스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총 23개의 스피커로 1920W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상당하죠? 이렇게 송풍구와 마찬가지로 스피커까지 팝업이 되면서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을 때 되게 좋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 이 디지털 클러스터는 주사율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바늘 달린 아날로그 계기판만큼이나마 직관적으로 바늘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운전대는 전부 다 가죽으로 둘러놨는데 이 가운데 에어백 부분까지 가죽을 발라놔서 이 차의 급에 맞는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대 아래에는 S 고성능 배지도 달려 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의 핵심은 이 뒷좌석 아니겠습니까? 뒤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문이 상당히 커요. 역시 롱힐 베이스 모델다운데 딱 봐도 거주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플로어 매트에는 발을 올릴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이 차가 쇼퍼 드리븐 용도로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시나 도어 트림 구성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렇게 잿더리도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몇백만원 하겠죠? 라고 큐피디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한번 타볼게요. 오씨, 진짜 넓다. 너무 넓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넓어서 와, 대박인데요 진짜? 일단 뭐 롱힐 베이스 모델이고 휠 베이스가 3m가 넘는 거구인 만큼 뒷좌석에서의 거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딱 탔을 때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알칸타라로 마감한 헤드라이너, 센터 콘솔 뒷부분까지 전부 가죽으로 둘러놨고요. 알루미늄도 아주 적극적으로 쓰였고 뒷좌석 화장 거울도 아주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러한 카본 디테일이라든지 알루미늄 장식들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옵션도 일단 빵빵합니다. 후면과 사이드에 전동식 선블라인드 당연히 적용되고 있고요. 뒷좌석 열선, 뒷좌석 통풍, 뒷좌석 전동 조절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완벽한데요? 네,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답게 뒷좌석 리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라디오나 미디어 이런 설정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쓰는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완전히 동일한 구성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성 면에서 좋습니다. 유튜브도 볼 수 있어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근데 좀 무게는 무거워요. 들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어 시트의 암레스트에도 이렇게 컨트롤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컨트롤러도 떼어서 분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여기서 통풍 시트를 조절할 수도 있고 열선 시트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온도를, 에어컨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짱인데 이거? 통풍이랑 열선이 같이 돼요. 온풍인가? 그러면 저희 주행하면서 아우디 S8의 주행성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꾸! 이게 뭐고? 네, 주행을 하면서 아우디 S8의 특징들, 주행성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8 4.0L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본닛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원상 최고 출력이 571마력, 최대 토크가 81kg/m를 조금 상회하는데요. 여기에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 그리고 스포츠 디퍼렌셜이 포함된 카트로 자륜구동 시스템을 접목하고 있어서 제로 100이 무려 3.9초라고 합니다. 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4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초 만에 이르게 됩니다. 최고 속도는 250km/h에서 제한이 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패키지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나믹 패키지 선택하면 최고 속도가 무려 300km/h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 파워트레인의 수치만 놓고 봤을 땐 위압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생각보다 꽤 부드러운 주행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승차를 제공받고 컴포트 플러스 모드를 켜고 이렇게 시승 장소까지 왔는데요. 사실 571마력이라는 그 수치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편안한, 상당히 안락한 주행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이들링 스탑앤고도 정말 적극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배기음도 그렇게 과격하지 않아서 은은하게 들리는 배기음이 딱 듣기 좋은 정도고, 가속 페달이라든지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들이 상당히 선형적이어서
이런 일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 부담스럽지가 전혀 않습니다. 사실 이 차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5300mm가 넘고 이 축간 거리, 휠 베이스도 3m가 넘어서 좀 둔하지 않을까? 시내에서 몰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우디 S8은 4륜 조향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움직임이 생각처럼 그렇게 둔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상당히 큰 차체를 품고 있지만 아우디 A6처럼 몰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외인 점은 이 승차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우디의 하체 세팅을 정말 선호하거든요. 일전에 아우디 A5 쿠페를 탔었을 때 커다란 바퀴를 달고도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정말 열일을 하면서 승차감을 정말 부드럽게,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정말 쫀쫀하게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남는데, 아우디 S8은 이따금 불쾌한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선도로를 달릴 땐 다른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차들처럼 상당히 너울 타는 듯한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끔씩, 진짜 가끔씩 하체를 타고 이렇게 불쾌한 감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친 노면을 지날 때에는 마운트를 타고 불쾌한 진동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와요. 에어 서스펜션을 달고도 이런 잔요철을 매끄럽게 넘지 못한다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스포츠 모드를 두고 스포츠 모드에서의 변화를 한번 느껴볼게요. 네, 다이내믹 모드 활성화했고요. 이 하체의 변화가 처음부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체가 조금은 스프링을 더 조인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다이내믹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이 그렇게 날카롭게 굴진 않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기 전까지는 상당히 부드러운 감각인데 한번 달려볼게요. 오씨. 오씨. 대박. 지금 달리고 있는 이곳이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속도를 마음껏 낼 수는 없죠. 낼 수는 없는데 살짝만 밟아도 이 차의 퍼포먼스가 느껴집니다. 일단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전혀 지체가 없습니다. 트윈 터보 엔진으로 이 터보렉을 엄청 잘 조율한 느낌이고요. 가장 조금 못해서 말씀드리면 눈만 끔뻑하면 속도가 막 올라가 있어요. 그 정도로 빠릅니다. 이렇게 추월 과속할 때도 진짜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요. 진짜 대박이다. 고속 안정성이 기대만큼 썩 좋진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탔던 아우디 모델인 A7에 비하면 고속에서의 그런 편안한 감각이 조금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우디 S8에 들어간 액티브 서스펜션이 속도를 높임에 따라서 하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속 안정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달릴 때의 주행성은 아우디 A7 쪽이 조금은 더 잘 조율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를 로봇 같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하체에서 정말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요. 어제 굽이길을 달려보니까 차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풀브레이킹을 밟을 때 앞이 꼬꾸라지기 마련이잖아요. 노즈다이브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 차는 노즈다이브를 상당히 억제합니다. 노즈다이브가 상당히 억제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고동이 상당히 안정적이게 되고요. 그리고 굽이길을 달릴 땐 좌우의 롤도 상당히 억제를 하는 편이고 4륜 조향 시스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굽이길을 생각보다 빠르게 달릴 수가 있더라고요. 저처럼 달리는 건 좋아하는데 운전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분들도 이 차는 진짜 재밌게, 진짜 빠르게 몰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함께 시승했던 딜러정 선생님께서는 이거 차가 다 알아서 해주네?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제가 정말 빠르고 재밌게 차를 몰 수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르게 몰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우디 S8 구매를 염두하시는 분들이 좀 엇갈릴 수가 있겠다, 평가가 엇갈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7.2km를 마크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성능이 성능인 만큼, 고성능 모델인 만큼 연비가 아주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간선도로에서는 리터당 8km쯤은 가뿐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뭐 항속주행 할 때에는 리터당 10km, 11km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571마력짜리 엔진을 단차 치고는 효율이 뭐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가 고급 비율을 먹긴 하지만 연료 탱크가 82L에 달하기 때문에 뭐 이 차를 가지고 아주 먼 장거리 여행을 떠나실 때에도
크게 부담은 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관에서 아우디 A8가 그렇게 차별화가 없지 않느냐, V8 엔진 그거 기름만 많이 먹지 뭐 다를 때가 있어?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V8 엔진 여전히 매력적인 출력과 매력적인 사운드를 선사하고 있고요. 익스테리어 역시 과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딱 맞는 슈트를, 까만색 슈트를 입은 것처럼 정말 적절하게 꾸민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니까 효율도 어느정도 좀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모로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 여러모로 매력적인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2억 500만원짜리 더 뉴 아우디 S8 롱힐 베이스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요, 로봇 같은 주행성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딜러정 선생님께서는 운전이 너무 쉽다, 쉬워서 재미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저로서는 운전이 쉬워서 더 다루기가 좋은 것 같아서 차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